한글처럼 쉽게 배우는 훈민한자 강의 6급 한자 학습편 제24강 10번 신과 전과 관련자입니다. 먼저 할아버지 조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늙으신 할아버지의 그림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조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보일시변에 또차를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해서에서는 이 제사상의 뜻을 나타내는 보일시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쌓는다는 뜻을 나타내는 또차를 결합하여 할아버지조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할아버지조는 사당의 제사상에 제사 음식을 많이 쌓아놓은 것을 나타내어 제사를 지내는 돌아가신 이 조상이란 뜻이 되며 보기로 선조가 있고 아버지의 아버지인 조상이 할아버지란 뜻이 되며 보기로 조부가 있고 조상은 대대로 이어오는 자손들의 삶 시초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원조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할아버지조, 조상조, 시초조입니다. 다음은 예의례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학생이 선생님에게 인사를 드리는 그림이 있습니다. 예의례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보일시변에 행예그른 예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는 이 보일시가 제사상의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로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풍성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행예그른 예를 결합하여 예의례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먼저 행예그른 예는 예식을 올릴 때 잔치상에 많은 음식을 쌓아 올린 제기 모양의 그릇이라는 뜻을 나타내어 행예그릇 또는 굽 높은 그릇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이며 또 이 풍성할 풍의 약자이기입니다. 자원은 예일에는 예로부터 제사상에 풍성하게 제사 음식을 차리고 엄숙하게 제사를 지내는 것을 예의의 근본으로 여겼으므로 예의 또는 예절이란 뜻이 되며 보기로 예절이 있고 예절의 기본이 되는 이 인사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예배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예일의 예절의 인사례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할아버지조는 보일시변에 또차를 결합했는데 이 글자에서는 보일시는 제사상의 뜻을 나타내고 그리고 여기서 또차는 음식을 풍성하게 쌓은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조는 이 사당에 제사 음식이 풍성하게 쌓여 있는 것에서 그 제사를 지내는 돌아가신 조상이라는 뜻이고 그 뜻이 또 할아버지조가 되었습니다. 예일에는 보일시변에 행예그른 예를 결합해서 나타내는데 이 보일시는 이 글자에서도 제사상의 뜻을 나타내고 행예그른 예는 제사 음식을 풍성하게 쌓은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서 제사상에 제사 음식을 풍성하게 쌓아 올리고 그리고 엄숙하게 제사 지내는 것을 예의의 근본으로 여겼기 때문에 예의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고할 신입니다. 도우미 그림에 있는 이 번개불이 치는 것을 상행한 글자가 대전의 신고할 신입니다. 그리고 소전의 신고할 신은 이 도우미 그림에 있는 양손을 허리에 대고 기지개를 켜면서 몸을 쭉 펴는 것을 나타낸 것이 소전의 신고할 신입니다. 해서에서는 이 양손국이 변형한 가로대왈 모양을 글자의 가운데에 나타내고 그리고 허리에 손을 대고 있는 그 허리를 나타낸 부분 글자를 결합하여 신고할 신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신고할 신은 양손을 허리에 대고 기지개를 켜는 모양을 나타내어 몸을 굽혔다 펴듯이 자기의 생각을 나타내어 이를 신고한다, 알린다 또는 편다는 뜻이며 보기로 신고가 있고 지지로 쓰여 이 아홉째 지지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신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신고할 시는 번개불이 퍼지는 것을 상행한 글자로 고대 무속 신앙사회에서 번개불이 치는 것은 신이 노여움을 나타낸 것이라고 여겼으므로 신이 노여움 뜻을 펴듯이 이를 신고한다, 알린다, 또 편다는 뜻이며 보기로 상신이 있고 번개불을 치는 삶, 신 또는 귀신이란 뜻이 되는 부분 글자의 뜻으로 쓰입니다. 훈과 음은 신고할 신, 알릴 신, 펼 신, 아홉째 지지신, 신신, 귀신 신입니다.
다음은 정신신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예전에 중국의 고대 전설에 나오는 신선이 구름을 타고 하늘을 나는 그림이 있습니다. 정신신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보일시변에 신고할 신이 변형한 모양을 결합하여 나타내었습니다. 해서에서는 이 제사상의 뜻을 나타내는 보일시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리고 그 오른쪽에 귀신신의 뜻을 나타내는 신고할 신을 결합하여 정신신, 귀신신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정신신은 무속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신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제사상 위에 신이 있고 비가 올 때에 번개불이 치고 뇌성을 울려 노여움을 나타내는 그 주체가 이 신령 또는 귀신이란 뜻이며, 보기로 여신이나 귀신이 있고 귀신처럼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사람의 사고나 감정을 지배하는 마음이 일 정신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정신이 있고 귀신의 초인적인 능력을 나타내어 3 신통하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신기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정신신, 신령신, 귀신신, 신령한 신입니다. 다음은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신고할 신은 번개불이 퍼지는 것을 상징한 글자, 또는 여기에서는 양손을 허리에 대고 몸을 쭉 펴면서 기지개를 켜는 것처럼 자기의 생각을 표현다는 뜻에서 신고할 신이 되었습니다. 정신신, 귀신신은 여기 보일신은 제사상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는 없으나 제사상에 귀신이 있고, 또 귀신이 있는 곳은 번개불이 칠 때 그 번개불을 누가 칩니까? 귀신이 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통점을 나타내어서 귀신신이 되었고, 또 귀신처럼 눈에 보이지 않으나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정신이라는 뜻에서 정신신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점칠복 점복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거북이 등딱지의 그림이 있습니다. 점칠복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거북이 등딱지를 숯불에 태워서 점을 칠 때에 갈라지는 금을 상징한 글자입니다. 해서에서도 이 소전의 글자가 그 모양 그대로 점칠복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점칠복은 아드간 옛날의 무속 신앙 사회에서는 거북이 등딱지나 쇠뼈에 글자를 새겨서 숯불에 태워 금이 갈라지는 모양을 보고 그날 할 일이나 기륭 화복을 점을 쳤습니다. 이때 갈라진 금을 상행한 글자로 일 점친다, 또 점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복사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점칠복 점복입니다. 다음은 바깥외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예전에 점을 치는 그림이 있습니다. 바깥외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저녁석 변에 점복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저녁석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점복을 결합하여 바깥외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바깥외는 고대 무속 신앙 사회에서는 아침 일찍 점을 쳐서 점괘가 나타내는 신의 뜻에 따라 나라에서 그날 할 일을 결정하고 시행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루의 일이 끝난 저녁이 되어서야 점을 치는 것은 관습의 일, 바깥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내외가 있고 바깥 나라가 이 외국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외화가 있고 관습이 다르니 3 멀리 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외면이 있고 우리 집 외에 어머니의 친정이 4 외가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외삼촌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바깥외, 외국외, 멀리할 외, 외가외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이 점칠복은 거북이 등딱지나 쇠뼈에 글자를 새겨서 점을 칠 때 갈라지는 모양인데, 이 갈라지는 모양이 바로 신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점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 금의 모양을 아주 가장 간단하게 나타낸 것입니다. 다음에 바깥외입니다. 바깥외는 저녁석에 점복을 쳐서 아침에 점을 쳐야 되는데 저녁에 점을 치는 것은 관습의 바깥이라는 뜻에서 바깥외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쓸용 쓰일용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점쟁이가 점을 치는 그림이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점쟁이가 점을 치면 그것은 신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이 점쟁이가 말한 그대로 일상생활에 두루 썼다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쓰을용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전복의 점괘가 마친다는 뜻을 나타내는 가운데중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의 이 윗부분을 가지런한 모양으로 변형하여 쓰을용, 쓰일용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쓰을용은 고대 무속 신앙사회에서는 무슨 일을 시행하기 전에 미리 점을 쳐서 점이 마치는 대로 일상생활에 일 쓴다, 쓰인다, 또 시행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사용이 있고 쓴다는 뜻의 어조사로 쓰여 이 의로서라는 뜻이 되며 이 써이와 흡사한 뜻을 가집니다. 훈과 음은 쓰을용, 쓰일용, 시행할용, 의로서용입니다. 다음은 용맹할용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힘이 넘치는 이 용맹한 씨름 선수의 그림이 있습니다. 용맹할용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솟아오를용의 뜻을 나타내는 꽃피는 모양용의 힘력을 결합해서 나타냈습니다. 해서에서는 이 솟아오를용의 뜻을 나타내는 꽃피는 모양용을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힘력을 결합하여 용맹할용, 날렐용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먼저 이 꽃피는 모양용은 초목의 꽃봉오리가 꽃으로 쓰이게 피어나고 있는 것을 나타내어 꽃피는 모양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이며 꽃이 피듯이 이 물 솟아오른다는 뜻이 되고 또 솟아오른다는 뜻이 나타내는 부분 글자이며 꽃이 피듯이 종소리가 멀리 퍼져나가는 것에 비유하여 3. 종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이고 종소리가 멀리 퍼져나가듯이 떠나가는 4. 길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용도가 있습니다. 자원은 용맹할 용은 무사가 적과 싸울 때 씩씩한 기계가 솟아오르고 힘이 넘치는 것을 나타내어 용맹하다 또 날래다는 뜻이며 보기로 용맹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용맹할 용, 날랠 용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쓰을용, 쓰일용은 전복의 가운데중을 결합해서 나타내었는데 이 글자에서는 이 전복은 점을 쳐가지고 가운데중은 마칠중입니다. 그래서 점이 마치는 대로 그 점쟁이가 하는 말을 신의 뜻을 알고 일상생활에 널리 쓴다는 뜻이며 이 글자에서는 전복의 가운데중을 결합한 이 위의 부분을 가지런하게 변형한 것입니다. 다음에 날랠 용은 위에 있는 이 부분은 솟아오를 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힘력을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솟아오르는 것은 무엇이 솟아오릅니까? 힘이 솟아오르죠. 그리고 그 동작이 아주 날래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용맹할 용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통할통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골목길을 따라가면 큰 길로 통한다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통할통의 짜임은 소전과 대전에서는 걸어갈 차게 꽃피는 모양용이 길용의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를 결합하여 나타내었습니다. 해서에서도 길용의 뜻을 나타내는 꽃피는 모양용의 걸어갈 착을 받침으로 결합하여 통할통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통할통은 골목길을 따라가면 큰 길로 통한다는 뜻이며 보기로 통로가 있고 길을 따라 다닌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통근이 있고 뜻이 통하도록 3. 알린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통지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통할통, 다닐통, 알릴통입니다. 다음은 가르칠 교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선생님이 교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림이 있습니다. 가르칠 교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인도할 교의 칠복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인도할 교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편달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칠복을 결합하여 가르칠 교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먼저 인도할 교는 스승이나 좋은 벗의 행실을 본받게 하여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 또 본받는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괴오효는 여러분들이 기초학습편에서 공부하였으니까 참고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원은 가르칠 교는 학문과 기술을 성실하게 배우며
바른 행실을 하도록 인도하고 편달하여 학생을 이를 가르친다는 뜻이며 보기로 교육이 있고 성현의 가르침을 받드는 이 종교라는 뜻이라며 보기로 교주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가르칠 교, 종교교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통할통은 길용의 뜻을 나타내는 꽃피는 모양용의 걸어갈 착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골목길을 따라서 가면은 큰 길로 통한다는 뜻에서 통할통이 되었고 또 길을 따라서 다닌다는 뜻에서 단일통입니다. 다음은 가르칠 교입니다. 가르칠 교는 인도할 교 변에 칠복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좋은 벗이나 스승의 행실을 본받도록 편달하여 학생을 가르친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가르칠 교입니다.